빅리그에서 화려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최근 트레이드 루머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는 소속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재정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저명한 스포츠 매체인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샌디에이고가 긴축 재정에 돌입하면서 김하성과 제이크 크로네스를 트레이드 대상으로 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올해 메이저리그 3년 차를 맞이하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가 초대형 FA 젠더 보가츠를 영입하며 주 포지션인 유격수 자리를 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는 다재다능한 멀티 포지션 능력을 발휘하여 변함없는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타격에서도 큰 진전을 보였는데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른 공에 완벽하게 적응해 17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과시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올 시즌 활약은 여전히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러한 뛰어난 활약으로 시즌 종료 후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드 글러브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실버슬러거 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내셔널리그 MVP 투표에서도 12표를 얻어 공동 15위에 이름을 올렸죠. 김하성 선수에게 내년 시즌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샌디에이고와의 4년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더 나은 조건의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1년 연장 옵션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의 현재 실력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저력 있는 팀이 지난 2023 시즌을 앞두고 눈부신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며 그들의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젠더 보가츠와 매니 마차도에게 총 6억 3천만 달러의 거액을 투자하고 다르비슈 유에게는 무려 1억 8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이죠. 이는 명백히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상의 압박을 느낀 샌디에이고는 지난 9월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팀은 82승 80패의 기록으로 겨우 승률 5할을 넘겼고 포스트 시즌 진출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과 성적 부진의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한 샌디에이고는 주요 선수들을 타 팀으로 보내는 등의 몸집 줄이기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높은 연봉을 받던 후안 소토와 트렌트 그리샴을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듯 샌디에이고는 향후 2024년에 총 연봉 지출을 2억 달러 미만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김선지가 트레이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샌디에이고는 김하성과 제이크 크로너스를 트레이드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여러 메이저 리그 팀들이 김하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팀 중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김하성의 멘토였던 반 멜빈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맞이했으며 이는 김하성 영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 멜빈 감독이 김하성 영입을 추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이 트레이드에 대한 루머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죠.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즌을 맞아 선수단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미 이정우를 6년간 1억 1,300만 달러에 영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김하성을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김하성 트레이드를 위해 2명의 유망한 투수와 함께 총 3명의 선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김하성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김하성은 2021년 12월 KBO 리그의 키움 히어로즈 소속 유격수로 활약하다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간 총 2,8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평균 연봉이 700만 달러에 이르며 2024 시즌 후 상호 옵션을 포함하고 있어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발동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3년 12월 키움의 외야수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간 1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평균 연봉은 183만 달러로 시즌이 끝나면 프리 에이전트로 전환될 수 있는 오트하우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이 장기 계약을 맺을 때 드물게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김하성과 이정훈의 계약을 비교해보면 계약 기간과 연봉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두 선수 모두 KBO 리그에서 7시즌을 보낸 뒤 25세의 나이로 미국에 진출했으며 KBO에서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두 선수의 차이점은 타율, 출루율, MVP 수상 여부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중견수 포지션에서의 득점 생산력이 메이저 리그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정훈을 영입하며 그가 팀에 잘 맞는 선수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하성은 7시즌 동안 통산 타율 0.296, 133홈런, 575타점, 134도루를 기록하며 메이저 리그 FA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반면 이정우는 타율 0.342, 51홈런, 69도루, 출루율 0.47을 기록했으며 타율과 출루율에서 김하성을 앞섰습니다. 김하성은 한 시즌 100타점 이상을 3차례, 100득점 이상은 2차례 기록했는데요. 이정우는 100타점 이상 2회, 100득점 이상은 1회 기록했습니다.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이정우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연봉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팀 전략과 그들의 연봉 책정 방식은 파르한 자이디,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사장의 탁월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민자 이세인 그는 버클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갖춘 프론트맨입니다. 특히 그는 세이버 매트릭스, 즉 첨단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선수 평가 방식에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는 출루율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여기며 이는 득점 생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정우는 통산 타율과 출루율에서 세이버 매트릭스의 지지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만한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트레이드설에 휩싸인 김하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김하성 또한 세이버 매트릭스의 주요 수혜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과거 메이저 리그는 홈런과 타점을 중심으로 타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세이버 매트릭스의 도입 이후로 출루율과 함께 수비 능력도 중요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김하성은 자신의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승리 기여도에서 5.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샌디에이고 팀 내 야수 중 1위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이며 메이저 리그 전체에서도 11위에 해당하는 인상적인 기록입니다. 이러한 성적은 파르한 자이디 샌프란시스코 사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자이언츠의 구단이 이정우에 이어 김하성을 트레이드로 영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김하성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구단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한국 야구 팬들은 김하성이 다음 시즌 이정우와 같은 팀에서 뛰게 될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